근데 이게 페이지 테이블을 2단계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다단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프로그램의 주소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래서 페이지 테이블을 2단계만 쓰는 게 아니라 3단계, 4단계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여러 단계의 그 페이지 테이블을 사용하는 게 가능한데 이렇게 하면은 그 테이블을 위한 공간을 더 많이 줄일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한번 주소 변환을 하려면 페이지 테이블을 여러 번 거쳐야 되고 그리고 이 페이지 테이블이라는 게 또 그 물리적인 메모리상에 있기 때문에 메모리를 한 번 접근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4단계 페이지 테이블이라고 하면 주소 변환을 위해서 메모리를 4번 접근해야 되죠. 페이지 테이블이 메모리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소 변환을 한 다음에 실제 원하는 데이터를 접근하기 위해서 또 메모리 접근을 해야 되고 즉 4단계 페이지 테이블이면 메모리 한 번 접근하려면 메모리 5번의 접근이 필요하죠. 4번은 주소 변환, 1번은 실제 데이터 접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메모리 접근 시간이 100 나노세컨드다. 그러면 4단계 페이지 테이블을 사용하면 500 나노세컨드가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 오버헤드가 너무 시간 오버헤드가 큰 겁니다. 그런데 전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은 이 TLB라는 거를 배웠죠. TLB라는 거는 주소 변환을 전담해주는 일종의 캐시 메모리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단계 페이지 테이블을 사용하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주소 변환은 이 TLB를 통해서 직접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다단계 페이지 테이블을 사용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 그걸 이제 여기 계산을 통해서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메모리 접근하는 시간이 100 나노세컨드이고 그 다음에 TLB 접근하는 시간이 20 나노세컨드라고 해보죠. 뭐 아무래도 TLB가 더 접근 시간이 빠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TLB를 사용하는 경우에 TLB를 통해서 직접 주소 변환이 되는 비율이 한 98%라고 하면 그러면은 메모리 접근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는가 그걸 계산을 해본 겁니다. 지금 4단계 페이지 테이블이기 때문에 이제 페이지 테이블을 거쳐야 되면은 4번 거쳐야 되는 거고 페이지 테이블을 거치지 않고 TLB에서 바로 주소 변환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바로 메모리 접근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TLB의 히트레이트이 98%라고 하면 98%의 비율만큼은 20 나노세컨드 만에 주소 변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소 변환이 됐기 때문에 메모리 접근을 하는 시간 100 나노세컨드만 걸리겠고요. 그 다음에 TLB에서 주소 변환이 안 된 경우 2%의 비율만큼은 이게 굉장히 차이가 크죠. 사실은 TLB의 주소 변환이 바로 됐으면 20 나노세컨드인데 TLB에 주소 변환 정보가 없었다고 하면 비율은 대단히 낮지만 이 경우에는 4단계 페이지 테이블이니까 400 나노세컨드가 주소 변환을 위해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TLB에 없는 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20 나노세컨드도 여전히 이거는 걸려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제 데이터를 접근하는데 100 나노세컨드가 걸리고 그래서 TLB에 없는 경우에는 520 나노세컨드가 걸립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128 나노세컨드가 나오죠. 아주 운이 없어서 그 페이지 테이블을 접근해야 되는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이제 평균적으로 128 나노세컨드라는 값이 나오는데 요 값은 이제 우리가 메모리 접근하는 시간이 100 나노세컨드이기 때문에 주소 변환을 위해서는 28 나노세컨드만 추가적으로 더 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제 TLB를 통해서 주소 변환을 대부분 한다고 가정하면 이런 다단계 페이지 테이블이 크게 오버헤드가 들진 않는다. 이제 그거를 보여드린 그런 예제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프로그램마다 주어지는 로지컬 메모리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피지컬 메모리죠. 그리고 우리가
이 페이지 테이블을 통해서 이 주소 변환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페이지 테이블에는 이 로지컬 그 메모리에 있는 페이지 개수만큼 페이지 테이블에 엔트리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그 엔트리에는 도대체 이 페이지가 물리적 메모리에 어떤 페이지 프레임에 올라가 있는지 페이지 프레임 번호, 이 주소 변환 정보가 들어있다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페이지 테이블에 주소 변환 정보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부가적인 비트가 더 엔트리마다 같이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표시되어 있는 valid, invalid bit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비트가 valid로 표시된 그런 엔트리가 있고, 그 다음에 invalid로 표시된 그런 엔트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이 메모리에 그 의미 있는 값을 집어넣든 집어넣지 않든 간에 여기 있는 0과 1의 조합은 숫자로 해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는 이제 페이지가 5번까지 있죠. 근데 6번, 7번은 이 프로그램이 지금 사용하지 않는 페이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6번, 7번 엔트리는 존재하죠. 이게 왜 그렇다고 설명드렸느냐 하면은 이 프로그램의 주소 공간이 가질 수 있는 맥시멈 사이즈만큼 이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는 생겨야 된다고 그랬죠. 그게 이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페이지 개수가 있지만, 지난 시간에 뭐라고 설명드렸냐 하면은 예를 들면 32비트 어드레스 체계를 쓰게 되면 페이지가 최대 1메가개가 존재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상위 부분에 코드 데이터를 구성하는 페이지가 있고, 아주 아래쪽에 이제 스택을 구성하는 페이지가 있고, 중간에 사용되지 않는 그런 주소 영역이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에는 그런 사용되지 않는 영역을 위해서도 엔트리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그랬죠. 예, 그 이유는 이제 이 테이블이라는 자료 구조 특성상 위에서부터 이제 인덱스를 통해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엔트리가 다 만들어져야 되고, 여기서도 이제 6번, 7번 페이지는 없지만 이 주소 체계에서는 6번, 7번 페이지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대신에 사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valid, invalid bit이 invalid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0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긴 했지만, 사실은 이게 정말 0번 페이지 프레임을 말하는지, 아니면은 요게 이 페이지에 대한 정보가 의미가 없는 건지, 그거를 이렇게 valid, invalid bit을 통해서 표시를 해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valid, invalid bit에서 valid라는 것은 요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에 가면, 여기가 valid로 표시되어 있다고 하면은 0번 페이지가 2번 프레임에 실제로 올라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5번 페이지가 9번 페이지 프레임에 valid니까 실제로 올라와 있다, 이런 뜻이죠. 반면에 invalid라는 거는 이 페이지가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아예 사용이 되지 않거나, 또는 여기서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이 페이지가 요게 항상 메모리에 올라가 있지는 않을 수도 있죠. 이 중에서 당장 필요한 것은 물리적인 메모리에 올라가 있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당장 필요하지 않은 거는 하드디스크에 백킹 스토어에 내려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 페이지에 대한 주소 변환을 시도하게 되면, 그러면은 물리적인 메모리 프레임에는 아무데도 올라가 있지 않겠죠. 그런 경우에 여기다 invalid라고 표시를 해놓는 겁니다. 즉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 valid, invalid bit에서 valid라는 거는 이 주소 변환 정보가 맞다는 이야기죠. 여기 가면은 실제로 그 페이지가 있다는 소리고, invalid라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프로세스가 아예 그 주소 부분을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이 페이지가 지금 물리적인 메모리에 올라와 있지 않고 백킹 스토어, 즉 수압 에어리어에 내려가 있는 경우에 어쨌든 여기 써져 있는 이 프레임 번호가 의미가 없겠죠. 그런 경우가 이제 invalid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 valid, invalid 빗 말고 이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당 또 다른 빗이 하나 더 저장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프로텍션 빗이라는 겁니다. 예, 보통 이제 프로텍션 이러면은 어떤 보안을 목적으로 하는 빗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그러면은 내가 접근해서는 안 될 페이지를 이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권한을 가진 뭐 이런 거를 보통 프로텍션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제 이 페이지 테이블이라는 게 어차피 프로세스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의 페이지 테이블을 접근했으면은 본인의 결국 페이지에 대해서만 주소 변환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다른 프로세스가 내 페이지를 접근한다거나 이런 거는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프로텍션이라는 게 다른 프로세스가 이 페이지를 못 보게 하거나 그런 용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일은 애초부터 없는 거죠. 자기 자신이 자기 페이지만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프로텍션의 의미가 뭐냐? 이 프로텍션의 의미 즉 접근 권한을 제어하는 거는 어떤 연산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느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 페이지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이 페이지 중에는 이 프로그램의 코드 부분을 담고 있는 페이지도 있고 또 데이터나 스택 부분을 담고 있는 페이지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코드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바뀌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냥 원래 있는 그 내용을 CPU에서 읽어서 인스트럭션을 실행하는 용도지 중간에 이 내용이 바뀌거나 이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코드 같은 경우는 read only로 세팅을 해놓고 이 데이터 영역이나 스택 영역 같은 데는 이제 데이터를 중간에 쓰고 이제 업데이트하고 이런 게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페이지는 read write 권한을 다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텍션 빗의 의미는 도대체 이 페이지에 대해서 읽기 권한이 있느냐 쓰기 권한이 있느냐 연산에 대한 권한을 표시하기 위한 그런 비트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페이지 테이블에 들어가는 비트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인버티드 페이지 테이블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페이지 테이블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였느냐 하면 굉장히 많은 용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페이지 테이블이 엔트리가 100만 개 이상이 되고 그러면은 이 주소 변환을 위한 건데 페이지 테이블 자체가 메모리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드레스 스페이스가 허용하는 주소 공간이 허용하는 한도만큼의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가 만들어져야 되고 또 프로세스마다 각각 주소 변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프로세스별로 이 페이지 테이블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공간 오버헤드가 컸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막아보자는 차원에서 나온 페이지 테이블이 인버티드 페이지 테이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인버티드 페이지 테이블을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린 건데요. 원래 페이지 테이블을 통한 주소 변환을 완전히 역발상으로 뒤집어 놓은 겁니다. 원래는 이 페이지 테이블이라는 게 이 프로세스마다 존재했죠. 여기 P1이 있으면 P1을 위한 페이지 테이블이 있고 또 여기 P2가 있다고 하면 P2를 위한 페이지 테이블이 있고 이랬었는데 이 인버티드 페이지 테이블은 시스템 안에 페이지 테이블이 딱 하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각 프로세스마다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 와이드하게 페이지 테이블이 하나가 존재하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느냐 하면 이 페이지 테이블의 엔트리가 이 프로세스의 페이지 개수만큼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 물리적인 메모리의 페이지 프레임 개수만큼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첫 번째 엔트리는 이 물리적인 메모리의 첫 번째 프레임을 나타내는 엔트리고 두 번째 엔트리는 여기 두 번째 프레임을 나타내는 그런 엔트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페이지 프레임 개수만큼 요 엔트리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소 변환을 하려면 어떤 페이지 번호를 보고 위에서부터 그 페이지 번호
만큼 떨어진 엔트리에 가서 주소 변환을 하는 이런 방법을 썼었는데 지금 인버티드 페이지 테이블은 그게 아예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보시면 원래는 이 논리적인 페이지 번호가 있으면은 그 해당하는 이제 우리가 P번 페이지를 주소 변환하고 싶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P번째 엔트리에 가면 이 페이지 프레임 번호가 몇 번인지가 나오죠. 그게 이제 정방향의 페이지 테이블에 의한 주소 변환인데 이 역방향 페이지 테이블이라는 거는 지금 이 페이지 프레임 개수만큼 이렇게 엔트리가 존재하고 그래서 들어가는 내용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엔트리에는 이 첫 번째 페이지 프레임에 들어가는 논리적인 페이지 번호가 들어있고 두 번째 엔트리에는 이 두 번째 페이지 프레임에 들어가는 페이지의 논리적인 주소 번호가 들어있다는 거죠. 즉 이쪽에서부터 정방향으로 주소 변환을 하는 게 아니고 페이지 프레임에 F번째 엔트리를 가면 그러면은 요 논리적인 페이지 번호가 나오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인버티드 페이지 테이블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소 변환이라는 거는 로지컬 어드레스를 피지컬 어드레스로 바꾸는 거지 요거는 피지컬 어드레스를 보고 로지컬 어드레스를 바꿀 수 있는 테이블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목적에 맞지 않는 테이블인데 이 테이블을 통해서 주소 변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쨌든 논리 주소를 가지고 이 물리적인 주소를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논리 주소에 해당하는 페이지 번호 P가 도대체 물리적인 메모리 어디에 올라가 있는지를 찾으려면 요 엔트리를 다 찾아봐야 됩니다. 다 찾아봐서 해당하는 P가 나오면 요 페이지는 지금 그게 만약에 이 위에서부터 F번째 엔트리였다. 그러면 요 페이지 P는 F번째 프레임에 올라가 있구나. 요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테이블이라는 거는 그 묘미가 뭐냐 하면 배열처럼 인덱스를 통해서 그냥 위에서 P번째 떨어진 데를 바로 검색하는 게 페이지 그 테이블의 장점인데 요 인버티드 페이지 테이블은 그런 장점이 없죠. 페이지 번호가 주어지면 엔트리를 전부 검색해야지만 주소 변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거 왜 쓸까요? 예,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페이지 테이블을 위한 공간을 줄이고자 하는 거죠. 이거는 시스템 안에 하나만 존재하는 거니까 공간을 많이 줄일 수 있는데 대신에 문제는 이제 시간적인 오버헤드가 있죠. 한 번에 주소 변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전부 다 서치를 해봐야지만 이 페이지 P가 어떤 프레임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페이지 테이블에 저장해야 될 게 있는데 이 논리적인 페이지 번호만 저장하면 될 게 아니라 도대체 이 페이지 번호 P가 어떤 프로세스의 그 P번째 페이지인지 그 프로세스 아이디를 같이 저장해야겠죠. 왜냐하면 이 논리적인 메모리라는 거는 이 프로그램마다 별도로 있는 거니까 이 F번째 프레임에 올라가 있는 도대체 이 페이지가 누구의 P번째 페이지냐를 나타내는 프로세스 아이디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버티드 페이지 테이블로 주소 변환하는 걸 한번 설명을 드리면 CPU가 지금 이러한 로지컬 어드레스를 줬다고 해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로지컬 어드레스인데 이런 로지컬 어드레스를 주면 도대체 이 로지컬 어드레스에 있는 페이지 번호 P가 이 페이지 테이블에서 어디 있는지를 검색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 P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죠. 사실은 다른 프로그램의 P번째 페이지가 또 이 페이지 테이블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그 페이지 프레임마다 그러니까 그 물리적인 메모리에 대해서 존재하는 테이블이니까 그래서 서치할 때는 이 프로세스에 지금 CPU를 가지고 있는 이 프로세스의 PID를 같이 줘서 이 프로세스의 P번째 페이지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서 그게 찾아지게 되면 주소 변환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찾아진 위치가 위에서부터 몇 번째 엔트리인지를 봐서 그 엔트리 위치에 해당하는 번호를 페이지 프레임 번호로 넣어주면은 이제 주소 변환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근데 공간 줄이겠다고 이렇게 일일이 다 검색을 해봐야 된다면 너무 오버헤드가 크겠죠. 그래서 보통은 인버티드 페이지 테이블은 그냥 위에서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검색하는 식으로 만드는 거는 좀 적절하지가 않고, 앞에 TLB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어소시에이티브 레지스터를 사용해서 요 엔트리들을 병렬적으로 동시에 검색할 수 있게, 그래서 요 테이블은 그냥 메모리에 넣는 게 아니라 어소시에이티브 레지스터라는 별도의 하드웨어에 집어넣어서 이제 동작을 하게 하면 이제 그런 순차적인 탐색의 시간 오버헤드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인버티드 페이지 테이블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페이지들 중에는 그 다른 프로세스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관련해서 지금 요 그림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서로 다른 프로세스 P1, P2, P3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이 만약에 같은 코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돌린다.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뭐 에디터 프로그램, 아래 한글 프로그램을 여기 세 개의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돌리고 있으면 프로그램의 코드 부분은 세 개의 프로세스가 똑같은 걸 써도 되는 거죠. 근데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그 중간중간에 뭐 바뀌는 데이터 부분만 내용이 바뀌는 거지, 코드는 어차피 같은 프로그램이면 같은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쉐어할 수 있는 코드, 이걸 이제 우리가 쉐어드 코드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을 물리적인 메모리에 별도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그 쉐어가 가능한 쉐어드 코드에 대해서는 이걸 한 카피만 물리적인 메모리에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도 같은 코드를 쓰고 이 프로그램에서도 같은 코드를 쓰고,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가 물리적인 메모리에 3번, 4번, 6번 프레임에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근데 이 프로그램의 이 코드 부분도 주소 변환을, 페이지 테이블은 따로 있겠지만 주소 변환을 해보면 역시 3번, 4번, 6번 프레임으로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올라와 있죠. 즉 공유할 수 있는 코드는 별도로 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은 프레임으로 매핑을 시켜서 메모리에 한 카피만 올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걸 우리가 쉐어드 코드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리엔트런트 코드, 뭐 재진입 가능 코드, 뭐 이렇게 한국말로는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또는 퓨어 코드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여러 프로세스가 공유할 수 있는 코드 부분을 같은 물리적인 메모리 프레임으로 매핑해주는 이런 기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법에서는 이 페이지들을 read only로 반드시 세팅을 해야겠죠. 그러지 않으면 이제 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read only로 세팅하고 대신에 그 물리적인 메모리에 한 카피만 올려놓는 겁니다. 이 쉐어드 코드하고 이제 다르게 프라이빗 코드나 또는 데이터 같은 거, 그 프로세스마다 별도로 가져야 되는 그런 페이지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이 다른 프레임으로 매핑되도록 이렇게 해놓는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중요한 사항은 이 쉐어드 코드, 즉 리엔트런트 코드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이미 말씀드린 read only 페이지여야 된다. read only로 세팅을 해야 된다.
그것이고, 이 두 번째 조건은 이러한 쉐어드 코드는 동일한 그 로지컬 어드레스에 위치를 해야 됩니다. 동일한 로지컬 어드레스에 위치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프로세스가 3개가 있는데 이 3개의 프로세스에서 쉐어드 코드에 해당하는 페이지, 요 3페이지가 동일한 로지컬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죠. 동일한 피지컬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합니다. 지금 쉐어드 코드니까 346, 346, 346 해서 동일한 피지컬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한 일인데 동일한 로지컬 어드레스를 가져야지 된다는 겁니다. 즉 여기서 지금 요게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죠. 여기서도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죠. 여기서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만약에 요 페이지가 이 프로세스에서는 이게 둘이 바뀌어가지고 세 번째 페이지가 쉐어드 코드인데 밑에 내려와 있는데 이 친구는 위에 올라가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동일한 로지컬 어드레스를 가져야 된다는 의미죠. 왜 그런 조건이 붙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 수업 초반에 이 챕터 초반에 이런 코드들이 컴파일이 되어 있지만 이 안에 그 주소들이 적혀 있거든요. 뭐 쭉 앞으로 나가 보시면 요 예제를 제가 보여드렸고 이게 일종의 코드죠. 지금 컴파일되어 있는 코드인데 여기 보시면 안에 주소들이 적혀 있습니다. 20번지와 30번지에 있는 내용을 더하고 40번지로 점프하라 이런 식으로 코드 안에는 이 로지컬 어드레스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코드를 가지고 어떤 친구는 이 코드가 잘렸는데 코드들이 잘려가지고 어떤 친구는 그 로지컬 어드레스가 이런 식으로 배당이 돼 있고 어떤 친구는 이 로지컬 어드레스가 뭐 100번지부터 100, 110, 120, 130, 140 이렇게 돼 있으면서 이 동일한 내용이 들어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코드는 어차피 우리가 쉐어하는 건데 이 로지컬 어드레스가 코드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걸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쉐어드 코드는 항상 동일한 로지컬 어드레스를 가져야 된다. 요게 이제 그 제약 조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챕터 들어오기 몇 챕터 전에 쉐어드 메모리를 이용해서 프로세스 간의 그 인터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RPC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거랑 이 쉐어드 코드랑은 좀 다릅니다. 거기서는 프로세스 간의 통신을 목적으로 어떤 그 페이지를 여러 프로세스의 주소 공간에 같이 매핑하는 거기까지는 같은데 거기서는 이제 리드 라이트가 가능하게 해놓고 한 친구가 라이트를 하면 이제 다른 친구가 그걸 읽고 그러니까 일종의 그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그냥 그렇게 해놓는 거고 여기서의 쉐어드 코드는 리드 올리로 해서 이제 그런 그 어떤 프로세스가 내용을 접근하다가 다른 프로세스한테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게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배제한 그런 그 코드라는 점에서 기존의 쉐어드 메모리 기법에서 이야기한 것과는 또 조금 다르다. 즉 쉐어드 메모리에서는 리드 라이트가 가능한 걸 말씀드렸는데 여기서의 쉐어드 페이지는 리드 올리를 이제 쉐어하는 그런 코드를 공유하는 그런 것이다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페이징 기법에 대한 그 소개를 다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세그멘테이션 기법을 설명드릴 텐데 이미 설명은 드렸죠. 개괄적인 거는 페이징 기법이라는 거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같은 크기의 페이지 단위로 쪼갠 것이고 세그멘테이션 기법은 이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주소 공간을 의미 단위로 쪼갠 겁니다. 예를 들면 코드, 데이터, 스택 이런 것들은 프로세스의 주소 공간 중에서 그 의미를 가지는 단위라는 거죠. 그런 각각이 세그먼트가 되는 겁니다. 또 좀 더 세분화해서 세그먼트를 더 잘게 쪼개고 싶다 그러면 코드 중에서도 이렇게 함수별로 메인 함수가 있고 또 다른 함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별도의 세그먼트로 구성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그멘테이션 기법에서 주소 변화는 페이징 기법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로지컬 어드레스를 세그멘트 번호하고 그 다음에 세그먼트 안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오프셋,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고 각 세그먼트별로 서로 다른 메모리 주소에 물리적인 메모리 위치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세그먼트별로 주소 변환을 해야 돼서 이 세그먼트 테이블이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소 변환을 위해서 예전에 이 베이스 레지스터하고 리미트 레지스터, 즉 레지스터가 두 개 지원되고 있는데 그 레지스터 두 개는 그 세그멘테이션 기법에서는 세그먼트 테이블의 시작 위치를 나타내는 용도하고 그 다음에 세그먼트 테이블의 길이를 나타내는, 여기서는 이제 세그먼트 테이블의 길이라는 게 그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세그먼트의 개수를 나타내는, 즉 엔트리의 수를 나타내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세그멘테이션 기법에 의한 주소 변환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CPU가 논리 주소를 주게 되면 그러면 이거를 두 부분으로 나누죠. 세그먼트 번호하고 세그먼트 내에서 떨어진 오프셋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세그먼트 테이블의 시작 위치는 이 레지스터가 가지고 있을 거고요. 거기서부터 이 세그먼트 번호에 해당하는 위치만큼 떨어진 엔트리에 가면 이 세그먼트가 물리적인 메모리에 어떤 번지에 올라가 있는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그멘테이션 기법은 페이징하고 다르게 엔트리에 이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리적인 메모리상의 시작 위치 외에 하나를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리밋이라는 건데 요거는 세그먼트의 길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페이징 기법에서는 페이지 크기가 다 동일했죠. 그렇지만 세그멘테이션 기법은 의미 단위로 자르는 거기 때문에 세그먼트의 길이가 균일하지 않을 수가 있어서 이 세그먼트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테이블 엔트리에 같이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소 변환을 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체크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CPU에 주어진 이 주소에서 세그먼트 번호가 이 프로그램이 세그먼트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그먼트 번호가 5번이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잘못된 요청이겠죠. 그래서 세그먼트 번호가 이 논리 주소의 세그먼트 번호가 이 세그먼트 테이블 랭스 레지스터에 이제 세그먼트 개수가 들어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세그먼트의 개수, 그거보다 작은 값인지를 확인해서 만약 그 값보다 큰 세그먼트를 요청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잘못된 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트랩이 걸리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체크할 게 있는데 그거는 이 세그먼트를 통해서 주소 변환을 하는데 이 세그먼트의 길이가 뭐 1000바이트인데 세그먼트 안에서 떨어진 위치를 2000바이트를 요청했다.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 더 체크하는 거는 세그먼트의 길이보다 지금 세그먼트 안에서 떨어진 오프셋 요 값이 더 크지는 않은가. 그러면 이제 또 잘못된 거니까 트랩을 발생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요구라고 하면 이제 주소 변환을 하게 되는데 그 주소 변환은 이 세그먼트의 시작 위치에다가 이 오프셋을 더해서 이제 주소 변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베이스 위치만큼 떨어진 곳에 이 세그먼트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 D만큼 떨어진 위치에 가면 이 원하는 요 주소에 내용이 들어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게 세그먼트의 길이고 이게 이제 세그먼트의 시작 위치를 나타내는 그런 값이 되는 거죠. 사실 세그멘테이션 기법이 페이징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측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페이징 기법은 어차피 페이지 크기가 균일하기 때문에 이 오프셋의 크기가 결국은 페이지 크기에 의해서 결정이 돼버리죠. 근데 세그멘테이션 기법에서는 요게 이제 32비트라고 하면 그 중에 오프셋에 해당하는 부분은 미리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요게 결국은 뭘 나타내느냐 하면은 이 비트 수가 이 세그먼트의 최대 길이가
이 세그먼트가 아니라 하여튼 이러한 체제 하에서 세그먼트 길이는 요 오프셋으로 표현할 수 있는 비트 수 이상은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세그먼트 길이를 이제 제한하는 그런 요소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페이징 기법에서는 여기 이제 시작 주소가 프레임 번호로 주어지면 되죠. 주소 변환을 할 때 어차피 이 물리적인 메모리도 같은 크기의 그 프레임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몇 번 페이지 프레임에 가면 되느냐 이거였는데, 세그멘테이션에서는 이 세그먼트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그먼트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지 그거를 정확한 바이트 단위 주소로 매겨줘야겠죠. 이 베이스 위치도. 그게 이제 페이징 기법하고 차이점이고, 어차피 세그먼트의 크기가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변 분할 방식 앞에서 연속 할당 기법에서 프로그램 크기가 균일하지 않아서 실행을 시켰다가 종료가 되고 이러다 보면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홀들이 생겼었죠. 세그먼트라는 것도 어차피 크기가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세그먼트가 빠져나가고 더 작은 세그먼트가 들어오고 이러다 보면 중간중간에 그 사용되지 않는 메모리 공간이 작은 게 이제 여기저기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이 세그멘테이션 기법의 단점인데, 크기가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베리어블 그 메모리 크기가 균일하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문제점, 퍼스트 핏이나 베스트 핏 이런 거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외부 조각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대신에 세그멘테이션 기법의 장점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거는 의미 단위로 쪼개는 거기 때문에 의미 단위로 뭔가 일을 하는 거는 세그멘테이션 기법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면 프로텍션을 하는 경우에 그 우리가 그 어떤 부분은 리드 올리로 돼 있고 어떤 부분은 그 리드 라이트가 가능하고 또 어떤 부분은 실행 권한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보통 의미 단위로 권한 부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코드는 뭐 리드 올리가 되고 데이터는 리드 라이트가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세그먼트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페이징에서는 사실 그렇지는 않았죠. 페이지를 구성하는 그 어떤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이런 페이지들이 있는데 이거를 동일 크기로 자르다 보면 어떤 페이지에는 코드하고 데이터가 같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리드 올리로 해야 되느냐, 리드 라이트 권한을 다 줘야 되느냐. 이게 결국에는 의미 단위로 자르는 게 아니라 같은 크기 단위로 잘랐기 때문에 이러한 그 문제가 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징 기법에서는 그런 그 의미 단위로 프로텍션을 해야 되는 경우에 다른 페이지에 위치를 시킨다든지 뭐 이런 식의 그 약간 보완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쉐어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프로세스의 주소 공간을 프로세스끼리 공유시키고 싶다. 그러면 의미 단위로 하는 거지 동일한 크기 단위로 잘라서 하는 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프로세스 간의 쉐어링을 할 때도 페이징보다는 세그멘테이션이 더 유리하다. 즉 의미 단위로 하는 뭐 공유나 보안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세그멘테이션이 유리하지만, 그렇지만 세그멘트는 크기가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얼로케이션 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예, 그 남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